자, CSS 라고 이제 해주시고 여기다가 자, HN1 써주신 다음에 CSS란 쓰시고요. 얘는 이제 이 말을 줄인 거거든요. 캐스케이딩 스타일리스트라고 되어 있는 이제 얘의 약자로서 이제 뭐냐면은 종속형 스타일 시트를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이제 HTML로 이제 태그를 작성을 해 놓는데 걔가 이제 모양이 다 안 갖춰지기 때문에 걔네들은 이제 꾸며주는 형태를 이제 CSS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디자인을 입히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좀 더 유식한 말로는 UI, UX를 입힐 때 이제 원활하게 작업하기 위해서 이제 쓰는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밑에 이제 또 H1 한번 써주신 다음에 CSS를 적용하는 방법. 자, 인라인 스타일 시트 이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널 스타일 시트 그 다음에 링킹 스타일 시트.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얘만 사용해요. 링킹 스타일 시트. 인라인 스타일 시트는 얘만 허용. 그 테이블 있죠. 테이블에서 콜하고 콜 있죠. 콜그룹하고 콜 쓸 때 그때만 이제 거의 허용을 하고, 인터널 스타일 시트도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인라인 스타일 시트는 태그 안에 포함되는 형태, 얘는 이제 스타일을 선언해서 헤드의 외부, 헤드에 이제 CSS 경로를 불러와서 사용하는 형태. 먼저 인라인 시트. 인라인 시트는 이제 저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거의 쓰지 않는데, 자, P라는 태그가 있죠. 우리 좀 전에 해봤던 건데, 자, 여기다 써주는 거예요.
자, 여기에 그 스타일이라고 선언을 시키고 쌍따옴표를 친 다음에 컬러 레드 이렇게 해놓고 폰트 사이즈. 자, 어떻게 돼요? 문서 자체가 되게 복잡해지죠? 그래서 인라인 시트는 허용하지 않아요, 대부분. 자, 폰트 사이즈는 72픽셀. 자, 이게 이제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화면에서 지저분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라인 시트는 얘를 좋아하지 않아요, 실무에서. 자, 이제 톰캣 눌러가지고 네, 이렇게 나오는 형태. 그러니까 태그 안에다 써주는 게 이제 인라인 스타일이고요. 자, 인터널은 이제 뭐냐면 스타일이라고 선언해놓고 나오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다가 스타일 있죠. 이렇게 선언시키고 여기에 이제 태그를 해주는 건데,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쓰진 않았지만, 자, H3라고 써놓고 레터 스페이싱, 자간을 얘기하는 건데 얘를 마이너스 3픽셀로 한번 주고 컬러 바이올렛 해놨어요. 자, 그러면 H3를 쓰면 얘는 무조건 이 스타일로 나오는 거예요. 자, 밑에다 한번 써볼까요? H3 쓰고 이렇게 써보세요. 자, H3라는 태그를 딱 끄집어서 해놨기 때문에 H3를 쓰면 무조건 여기서 이렇게 나와요. 이 문서 안에서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은 실무에서 이제 사용을 하는 건데 링킹 스타일 시트라고 되어 있는 거, 얘인데요. 얘는 이제 또 전제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 기본 태그 외에 문서의 이제 간결함을 위해서 아이디나 이제 클래스를 사용해요. 자, 아이디하고 이제 클래스는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정할 수 있고 아니면 내가 다니는 회사에서 정해놓는 건데 거의 좀 비슷한 용어를 사용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일단은 자, 여기에 지금 했던 것처럼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태그를 지정하면 그 태그를 쓰는 순간에 모든 태그가 다 그렇게 바꿔버리거든요. 근데 간혹 가다가 얘가 이렇게 나와야 될 때도 있고 다르게 나와야 될 경우도 있잖아요. 같은 H3라고 하더라도 그럴 때 이제 클래스를 쓰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밑에다 H4를 쓰고 자, 클래스라고 쓴 다음에
자, 메인 텍스트 예를 들어서 얘 자체가 클래스가 자, 이렇게 이제 클래스를 써놓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어차피 우리 계속 사용할 거니까 웹앱에 new 폴더 하나 만드시고 CSS라는 폴더를 만들어줘요. 자, 여기에 new CSS 파일 하신 다음에 스타일 이라고 만들어 주세요. 자, style.css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위에 가서 이제 선언을 해줘야 되는 게 있는데 링킹을 사용할 거예요. 이제 계속. 그래서 링크 릴은 스타일 시트 href는 css라는 폴더 안에 style.css. 자, 이게 이제 링킹이에요. 말하자면 이제 파일은 이제 별도로 분리시켜 놓는 거예요. 문서에서 이제 복잡하니까 문서에다 다 쓰면은 가독성 떨어지고 복잡하죠. 작업할 때도 또 불편해. 그래서 분리를 시켜 놓는 게 이제 링킹 스타일 시트인데 대부분 이제 이렇게 사용을 해요. 자, 참고로 얘기하면은 이거 제대로 다 지켜줘야 돼요. 이렇게 되면 안 나와요. 이 메서드 그대로 다 써야 돼요. 그리고 여기 경로 정확하게 써야 되고 CSS 이렇게 되면 지금 상태에서는 안 나와요. CSS 폴더를 만들었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제 저희가 이거 해놨죠. 메인 텍스트라고 해놨죠. 그래서 얘한테 스타일을 한번 매겨볼게요. 자, 클래스는 여기 스타일 시트에서 점이 붙고 아이디는 샵이 붙어요. 근데 이제 아이디는 대부분 이동을 하던가 아니면은 자바스크립트에서 얘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이제 주로 쓰고 대부분 스타일을 쓸 때 매겨주는 거는 클래스로 이제 해줘요. 대부분. 자, 여기 와서 이제 점 한번 찍고 메인 여기도 또 이제 글씨가 틀리면 안 되겠죠. 텍스트 얘도 이제 자바하고 똑같은 법칙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은 앞에 숫자가 먼저 시작되면 얘도 성립이 안 돼. 숫자는 뒤로 나와야 돼. 무조건 영문으로 시작해야 되고 한글로 시작해도 안 되고 숫자 같은 거 뒤로 나와줘야 돼요. 자, 컬러 블루 폰트 사이즈 얘인지 확인 한번 해봐야 되니까 100픽셀 네, 이렇게 나와버리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는데 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 제가 이제 얘 에러 한번 나게 발생해 볼게요. 자, 3을 썼어. 앞에다가 3 메인 언더바 텍스트죠. 빨간 표시나 안 나와요. 자, 그래서 숫자로 먼저 시작하면 CSS는 성립되지 않는다. 아이디를 사용해도 되나? 아이디는 대부분 웹에서 그 자바스크립트 컨트롤용이다. 그래서 여기다가 아이디 표시 한번 하시고 이런 걸로 사용할 땐 또 좋죠. 생각을 해보니까 얘한테 이걸 못 넣었어. 그러면 이제 아이디를 써서 추가를 시켜줘도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add, 아이디가 add야.
자, 이쪽으로 와서 id add라고 이제 만들어 놓고요. 자, 여기 이제 텍스트 데코레이션 언더라인 아니다, 이거 말고 오버라인이라고 써줘보세요. 그러면 이제 위에 줄이 생길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요. 아이디는 주로 이제 자바스크립트 컨트롤용이나 또는 추가로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여기다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자, 링킹 스타일 시트 있잖아요. 이쪽에다가 클래스와 아이디를 사용, 주로 클래스 사용, 아이디는 컨트롤용, 자, 일단 얘는 이제 또 닫아 놓고요. 자, 여기다가 이제 JSP 파일 만드시고, 자, 2번 베이직, 이제 항상 해줘야 되는 것들을 이제 먼저 한번 해볼 건데, 자, 얘도 이제 이거를 선언을 시켜줘야 돼요. 어떻게 하시냐면은 링크 릴은 스타일 시트, href는 css라는 폴더 안에 style.css, 기본 설정, 자, 이렇게 외형을 만드는 것을 용어로 통틀어서 마크업이라고 하는데, 이 마크업만으로는 좀 불가능한 것들이 많아서 CSS를 반드시 써주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CSS를 써주게 되는데, CSS를 써줄 때 이제 기본적으로 설정해 주는 게 있어요. 왜냐면은 폰트 스타일, 글자 기본 크기 지정이에요.
자, 이쪽 스타일 있는데 오신 다음에 일단 얘는 필요 없는 것 같아서 일단 지워버리고요. 확인했으니까. 자, 차셋은 UTF-8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제 뭐냐면 그 캐릭터, 자 주석 똑같아요. 긴 주석 CSS에서 이거예요. 얘밖에 없어요. CSS는. 자, 문자열 인코딩 방식. 이제 CSS를 쓰게 되면 가장 얘부터 먼저 설정을 해야 돼요. 초기값. 자, 초기화라는 말은 이제 뭐냐면 처음에 시작되는 값 있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초기값. 자, 여기서 이제 잘 보시면요. 잘 보세요. 지금 문서 상태에서 얘는 캐릭터 인코딩이에요. 최고 우두머리가 누구예요? 봤을 때 루트라고 할 수 있는 거. 무엇부터 시작되죠? 이거는 빼고 얘는 JSP니까. JSP에서 문자열 인코딩이니까 빼고 누가 먼저 시작해요? HTML이 먼저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최상위 루트는 HTML이에요. 그래서 이걸 먼저 해줘야 돼 항상. 초기값 HTML과 그 밖에 HTML의 모든 영역. 이란 뜻이거든요. HTML과 HTML의 그 밖에 모든 영역 이란 뜻인데, 폰트 사이즈를 기본으로 잡아줘요. 폰트 사이즈 10픽셀이라고 예를 들어서 잡아요. 만약에 얘가 이제 뭐가 되냐면은 1REM이라는 걸로 돼. 루트 EM, 그러니까 루트 HTML의 이제 기본 글자 크기 있죠. 단위로 이제 환산되는 거거든요. 1REM이 지금 10픽셀이에요. 얘가. 자, 그래서 이제 얘를 이렇게 만들어 놨죠. 어디로 오냐면은 다시 일로 와서 봐보세요. H1이 원래 좀 더 크죠? 근데 어떻게 돼 있어? 똑같이 나오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초기 값을 설정을 시킨 다음에 기본 시작하는. 자, H1에다가 클래스 한번 줘볼게. 클래스 헤드라인 이라고 만들었어요. H1도 여러 번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클래스를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이제 여기다가 클래스로 헤드 라인 해줘요. 자, 폰트 사이즈 이렇게 되는 거예요. 3REM 써줘봐요. 얘는 뭐냐면 10 곱하기 3인 거야. 얘는 글씨가 이만해지죠? 이렇게. 자, 그래서 가장 먼저 이제 해줘야 되는 게 이거예요. 초기값 설정하는 거. 자, 얘도 이제 필요 없으니까 지워버리고 그냥 이렇게 해주죠. H1 쓴 다음에 기본 폰트 사이즈 잡아줘. 폰트 사이즈 얘는 3REM 해줘요.
얘는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위에서 10을 잡아놨잖아. 10 픽셀 곱하기 3 이에요. 몇이니까 30 픽셀 정도 나오는 거지. 그리고 이제 또 뭐를 설정해야 된다 그랬어요? 여기서 폰트 스타일을 잡아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은 눈누라고 검색 한번 해주세요. 눈누. 이제 폰트인데 그 폰트하고 이미지 잘못 쓰면 벌금 날라와요. 농담이 아니라 폰트 한 두 개만 잘못 써도 몇백만 원 날라오거든요. 그래서 폰트는 무조건 무료 써야 돼. 그래서 클라이언트도 이제 처음에 계약할 때 얘기해요. 폰트하고 이미지 너네가 알아서 책임져라. 근데 이제 그게 원하는 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계약 사항을 구매는 니네가 하는 걸로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또 해주는 거죠. 자, 여기 눈누라고 돼 있는 데를 와서 이제 클릭을 한 다음에 폰트를 설정해 줄 거예요. 자, 웹을 만들 때는 항상 지켜줘야 되는 게 뭐냐면 가독성이 있어야 돼. 가독성. 그래서 글씨가 뭔지를 모를 것 같은 것들은 써주면 안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보세요. 자, 서울시청인데 마이 주체를 썼어. 그러면 맞겠어요? 안 맞겠어요? 안 맞죠? 그러니까 무조건 각진 글씨야. 요즘에는 각지고 이제 라운드진 형태 있죠. 자, 얘도 이제 안 맞고요. 되게 좀 세밀하게 봐줘야 돼. 그러니까 여기 있는 글씨들 중에 맞는 게 별로 없어서 일단은 자, 얘가 난 것 같아. 밑으로 쭉 내려오시면은 모든 폰트 눌러줘. 모든 폰트 눌러버리고 모든 폰트를 누르면 이 프리텐더드라고 되어 있는 게 나와요. 자, 얘를 클릭해요. 자, 웹 폰트로 사용이라고 되어 있는 게 써있죠. 자, 여기 복사해요. 이거 클릭하면 복사할 수 있어. 자, 얘 클릭하면 복사가 되거든요.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CSS 있죠. 일로 와갖고 여기다가 붙여버려요. 폰트 페이스. 자, 폰트 페이스는 이제 글씨 얼굴이란 말인데 어떻게 돼요? 그 메인 폰트를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거를 이제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고 아예 웹사이트에 올려가지고 경로 있잖아요. src URL을 또 이제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 HTML의 모든 영역의 폰트를 글씨를 바꿔버려. 자, 얘부터 먼저 선언하고 폰트 패밀리 있죠. 얘를 복사를 해서 여기다 넣어버려요. HTML과 그 밖에 HTML의 모든 영역. 네, 바뀌었죠. 이렇게. 근데 10픽셀 하니까 너무 작지 않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줘요. 16픽셀 정도 해줘요, 원래는. 정확히 얘기하면 너무 작아서 손을 안 대려고. 그만큼 또 늘어나죠. 그럼 어떻게 돼? H1 괜찮은 것 같은데? 3REM이면 이걸 좀 판단을 하는 거예요. 맞아.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이걸 정해주는 거예요. 자간하고 이런 것들을. 자간은 이제 레터 스페이싱.
자, 마이너스 0.05. 자, 우리나라는 이제 자간을 조금 약간 촘촘하게 당겨주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영문 숫자 이런 것들은 영문 숫자, 일본어, 중국어 얘네들은 자간이 무조건 0이에요. 우리나라만 자간 이렇게 마이너스 때. 자, 표시가 안 나는데 0.5 정도 한번 줘봐요. 자, 글씨가 좀 붙을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기본 형태는 이제 잡아주는 거. 글자에 대한 폰트 웨이트. 자, 400 정도. 어떻게 됐어요? 얘가 얄쌍해졌죠. H1이 전체를 잡아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H1은 좀 굵게 해주려고 하면은 폰트 웨이트를 자, 얘를 한 600 정도 잡아주세요. 자, 그 100부터 600 100부터 800까지 있거든요. 얘 자체가 이렇게 완전 두껍지 않은 형태 있죠. 그렇게 만들어 준 거고. 자, 이 폰트가 마음에 안 들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것도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거니까 선언을 여러 번 시키면 돼요. 얘 자체가. 나중에 쓰시지는 말고. 자, 이런 거 절대 쓰면 안 돼요.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을 해야 되니까. 자, 이거 클릭해요. 건축 조각체. 폰트 페이스 복사 한번 하시고. 자, 여기다 붙여요. 폰트 패밀리가 이거잖아요. 얘 복사해가지고. 자, P에다 한번 넣어볼까? P를 쓰고. P에다 폰트 패밀리 넣어줘요. 이렇게. 네, 자 보세요. 알아볼 수 있겠어요? 이러는 순간에 끝나는 거야. 뭐냐면은 하면서 뭐지? 확대하는 순간에 이미 딴 데로 가버려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이런 폰트는. 가독성이 없으면 끝장이에요. 글자가. 자, 그래서 이제 얘는 필요 없으니까 지워버릴게요. 자, P 태그하고 이제 얘 있죠. 지워주시고요. 이것도 좀 해놓으면 좋아요. 레터 스페이싱은 자간이고, 그 다음에 워드 스페이싱, 단어끼리의 간격. 자, 이렇게 해놓으면은 얘네들의 간격이 벌어지는 거예요. 단어끼리. 워드 스페이싱. 자, 너무 많이 주면 확 벌어지니까 이 정도 만들어 놓고,
여기서 이제 이거 한번 이제 보셨고, 자, 세이브 에지 하신 다음에 이제 분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세이브 에지 하시고 이제 3번 A라고 바꿔주세요. 얘 때문에 저장하는 거예요. 얘 쓰기 싫어서. 얘로 이제 계속 쓸 거니까. 자, CSS 언더바 A 만들어 주시고, 자, 여기서 이제 A라고 바꿔 주신 다음에 자, H3 액센트 컬러 자, 너무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그 화면에서 이제 많이 벌어지는 것 같고, CSS 있죠. 글로 가서 자, 여기 모든 영역 있죠. 이쪽에다가 마진, 외부에 이제 마진을 0으로 만들어 놓고, 자, 마진 0 하니까 언제 어떻게 됐어요? 얘네들 이제 좀 달라붙었죠, 화면에다가. 자,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H2 쓰고, 자, 폰트 사이즈는 EREM H3. 자, 폰트 사이즈 1.5 REM. 자, 그리고 여기 HTML하고 슬러시 HTML 있죠. 여기 컬러를, 얘는 이렇게 기본 컬러를 이제 약간 흐릿하게 잡아줄 거예요. 너무 진하지 않게. 그래서 컬러 해놓고 샵 해놓은 다음에 3333, 333 3개. 자, 약간 회색 톤으로 만들어줬죠. 그렇게 해놓고, 자, 여기는 컬러 블랙, 복사해서 넣어주세요. 자, 액센트 컬러라고 썼잖아요. 이쪽 다시 돌아와서 P 쓰신 다음에 자, 액센트 다시 컬러는 인풋
자, 프로그레스 같은 이제 사용자 인터페이스 컨트롤에 강조 색상을 변경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번 봐보시면요, 여기서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색상이 있거든요. 자, 여기 이제 폼 쓰고 클래스 마이폼, 얘는 클래스명을 마이폼만 썼을 때만 적용이 되는 거죠. 이 방법은. 자, 여기서 이제 간략하게 하나씩만 인풋 타입은 체크박스, 체크박스 다시가 아니고 그냥 체크박스 있죠. 이 상태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복사해서 인풋 타입은 라디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풋 타입은 렌즈, 자, 미는 0, 맥스 50, 자, 여기 이제 봐보시면요, 얘네들이 각각 가지고 있는 색깔이 다 파란색이잖아요, 맞죠? 얘네들의 색상 값을 변경해 주는 게 이제 액센트 컬러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갑자기 핑크로 바꾸고 싶어. 그러면은 클래스 매겨가지고 바꿔주는 거죠. 자, 여기 이제 비열 한번 써주고요, 분리시켜 놓게. 자, style.css 가서 여기다가 클래스 my 폼의 인풋, 자, 해놓은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액센트 컬러는 핑크 라고 이제 해주세요. 네, 잠깐 쉬는 시간 가졌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자, 여기다가 그 체크박스하고 라디오에다가는 체크드라고 되어 있는 걸 써주면 이제 얘가 체크가 돼요. 이제 아까랑 다르게 여기 체크가 돼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자, 그렇게 해놓고 이제 얘 색깔 바꾸는 걸 한번 해보는데, 이제 이게 상황에 따라서 이제 표현이 안 될 때가 있어서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일단 체크박스부터 한번 바꿔볼 건데, 여기 CSS 있는데 가서 인풋 쓰시고 대괄호 친 다음에 타입은 체크박스, 자, 액센트 컬러 핑크, 자, 바뀌죠 이렇게. 자, 여기다가 이제 얘네들 세 개를 한번 다 바꿔볼게요. 어떻게 하시냐면은 콤마를 찍은 다음에 인풋 타입, 이 정확히 지적하는 거예요. 누구누구라고. 라디오, 자, 그 다음에 콤마 인풋 타입은 렌즈. 자, 이렇게 있죠. 바뀌었죠. 그래서 자, 이런 거는 이제 선택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선택기라 하면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 할 때마다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얘네들은 선택기가 태그고요. HTML 태그를 선택해서 CSS를 줘서 이제 선택기 태그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아이디하고 클래스 같은 경우는 아이디나 클래스에 대한 선택기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런 형태예요. 그 다음에 이제 CSS를 하는 거는 얘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플렉스라는 거 있죠. 걔를 활용해서 이제 쓰는 건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애예요. H1 쓰시고 이제
오늘은 이제 얘까지만 보고 이제 스크립트를 할 건데, 온라인 콘텐츠 H3로 바꿔주세요. H3로 바꿔가지고 디스플레이 이제 속함이고요. 얘랑 같이 써야 돼.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먼저 써주고 이제 써줘야 되는 거고, 자 플렉스 랩과 함께 사용. 자 가로폭이 변경되거나 가로폭이 이제 변경되면 가로 정렬이나 세로 정렬 둘 다 이제 가운데로 정렬. 이제 유식한 용어로 얘기하면 그 가변 상자 컨테이너에서 교차축을 따라 가변선이 분포되는 방식을 지정. justify 콘텐츠 속성을 사용해서 기본축 가로의 정렬 인데, 이제 이걸 하기 전에 가로 세로 가운데 정렬을 알아야 돼요. 하필이면 A부터 이제 얘가 있어가지고 자 밑에다가 H3 한번 쓰신 다음에 디스플레이 플렉스 사용 목적 가운데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정렬. 한번 봐보시면요, 여기다가 div 클래스 해놓고 랩이라고 이제 만들어 놓고요. 자 박스를 친 다음에 거기서 뭐를 넣어보면 되는 형태. 자 먼저 이 랩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얘부터 표기를 한번 해줄게요. 자 style.css 있죠. 이쪽 가신 다음에
클래스 랩 해놓고 위드는 100%. 가로 크기 100%라는 얘기예요. 자, 높이 하이 높이는 300픽셀. 자, 이렇게 돼 있는데 확인할 길이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테두리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얘가 뭔지 확인하기 위해서 보더 1px 단색선 1픽셀의 솔리드 단색선 색상 값은 블랙. 자, 검정색 1px 테두리를 이제 만들어 줬어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나오죠. 화면에서 이걸로 바꿔주세요. 샵 333. 내가 딴 거 보고 있어. 자, 이렇게 나오죠. 테두리. 여기다 이제 가운데 정렬을 하는 건 이제 되게 중요한 영역인데 디스플레이. 자, HTML에서 얘네들을 합치는 거를 항상 해줘야 돼요. 어떻게 되냐면은 이거 자, 여기에 div 클래스 코렐 div 클래스 라이트 블루 그냥 하나만 해보죠. 오늘은 하나만 해보는 게 나을 것 같아. 너무 복잡해지니까 가운데 정렬 써주세요. 자, 가운데 정렬이라고 썼는데 실상 가운데 정렬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자, 일로 와서 클래스 코렐 해주신 다음에 이제 백그라운드 컬러 코렐 만들어주고요. 위드 70픽셀 높이 70픽셀 자, 말은 가운데 정렬이 돼 있는데 가운데 정렬이 안 돼 있죠.
얘를 이제 가운데 정렬을 시키기 위해서 얘를 사용해요. 또는 이 요소들을 합쳐주기 위해서 플렉스를.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또 여기서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여기 상태에서 차일드는 얘고요. 부모는 얘죠. 테두리, 랩. 그래서 이 랩에다가 얘를 설정값을 줘야 되거든요. 자, 여기에다가 이제 디스플레이, 플렉스 해준 다음에 이제 상속시켜주는 거예요. 이 속성 자체를. 그래서 이 속성 자체에 맞게끔 얘가 움직여요. 자, 플렉스로 먼저 선언하고 저스티, 파이, 콘텐츠, 센터 선언시키고요. 자, 가로 가운데로 왔어요. 그걸 선언하는 순간 온라인 아이템즈 센터 또 만들어줘요. 자, 이렇게 이제 가로 가운데 정렬을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자, 이런 거를 이제 사용할 때 이제 플렉스를 사용하는데,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이해를 하시고, 나머지 영역은 내일 또 이어서 할게요. 그래서 오늘 했던 거 잠깐 정리해드리면, CSS라는 거는 이제 좀 더 예쁘게 꾸미기 위함이다. 그리고 처음에 이제 할 때는 폰트 사이즈하고 폰트 패밀리를 먼저 정해주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이제 초기화라는 건데 그 초기화를 이제 시켜놓고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다 이거예요.